오늘은 윤정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이는 초등학교 때는 밝고 명랑해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어느 날부터인가 윤정이가 수업에도 무단 결석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거짓말을 하고 또 불러다 물어보면 아팠어요, 바빴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코치코치 물으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윤정이는 나가서는 친구들을 만나면 잘 웃고 재밌게 어울립니다. 어떻게 윤정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우울증은 가면 우울증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우울한 기분을 드러내지 않고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아이들은 반항적이거나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문제네, 착했던 애가 굉장히 안 좋게 됐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내가 도와줘야 될 때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합니다. 게임, 휴대폰 이런 거에 많이 빠지고요. 등교 거부도 합니다. 무단 결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출, 심각한 경우에는 성적인 문란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거 사춘기 증상 아니에요? 사춘기 때 애들 다 그런데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사춘기 애들보다 훨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능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 행동이 현저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서 압도적인 1위는 당연히 학업 문제였습니다. 이 학업 스트레스가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실 극단적인 선택 혹은 자해 행동이 너무 늡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의 증상 안에 자해나 자살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그냥 방치되게 되면 대인관계도 위축되고 권태와 무기력 증상이 일어나고 수면장애, 섭식장애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재발을 반복하면서 만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의 생활이나 학업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우울증을 찾아내 주시는 것은 이 아이 인생 전반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울증 치료법이라고 하면 그게 심리적 치료법과 물리적 치료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 치료법은 그 아이의 무의식이라던가 혹은 의식이라던가 마음속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심리 안에서 찾아내고 이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치료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주로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리면 나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상을 가라앉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만나시게 되는 아이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가진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찾아내기 좀 애매한 그 사이의 아이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울하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슬픈 감정이 아닌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이렇게 이 아이가 그냥 단순한 사춘기인지 가벼운 우울감 정도인지 아니면 유의미한 가면 우울증 증세인지를 선생님들께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게 정말로 우울증 증상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울한 아이한테 너 왜 요즘 학원을 안 오냐? 너 왜 바뀌었냐? 공부 이렇게 안 하면 대학 못 간다. 이런 식의 우리가 해왔던 대화로는 사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몇 가지
감정 질문만 던지셔도 마음이 힘든 아이는 맨 처음에는 쭈삣쭈삣 되면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만 들어도 그때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윤정이 어떤 일이 있었니? 요즘 마음 상태는 어때? 혹시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니? 그래, 윤정이가 슬프구나.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것만으로 우울증 근처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치유적인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이런 대화 중에 아이가 우울증이 있다면 반드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저는 가망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선생님도 절 사랑하지 않아요. 앞에서 경청과 공감으로 아이에 대해서 어루만져 주셨다면 그 부정적인 사고가 나온 후에는 아이에게 대안적인 사고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난 가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부정적인 사고고요. 대안적인 사고는 정말로 가치가 없을까? 네가 가치 있게 행동한 일은 무엇이 있니? 라는 식으로. 친구들은 다 정말로 저를 싫어해요. 모든 친구가 너를 싫어할까? 너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니? 이런 식으로 아이의 꽉 막힌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사고를 다른 대안적인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아이가 맞아, 다 날 싫어하지 않고 지은이는 절 좀 좋아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인기가 좀 있기는 했죠. 제가 공부는 별로 못해도 미술은 잘 그리긴 하죠. 라는 대안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이 아이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항함으로써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대안적인 사고가 세팅된 후에는 아이와 선생님께서 그 다음 행동 실행표를 짜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친구들은 절 다 싫어해요. 그러면 대안적인 사고에서는 정말 모든 친구가 다 나를 싫어하는가? 다른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잘 지내면 됩니다. 친구들에게 인기 있으려고 너무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등의 대안적인 사고에서 윤정이가 추출할 수 있는 행동 실행표를 선생님께서 같이 짜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공감해 주시고 아이들의 숨어져 있는 그런 우울감, 슬픔, 답답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열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라. 감정이 표현될 때 우울증의 문제는 치료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우울증이 있으면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 부정적인 생각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대안적인 사고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반박하시는 겁니다. 감정이 공감되고 표현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내고 대안적인 생각까지 나왔으면 사실 굉장히 큰 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우리 당장 윤정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표를 한번 짜볼까? 라고 얘기해서 인간관계든 학습이든 생활 습관이든 뭐든지 윤정이가 밝게 할 수 있는 행동 실행표를 선생님께서 같이 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면 저 아이가 나에 대한 반항심으로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 우울증이라서 저렇게 짜증을 내거나 충실하지 못한 이런 증상들이 나오나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쌤 오브 쌤의 멘토 심리상담사 박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